60년 경자생 쥐띠 선생님들, 오늘도 빛나는 풍수에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삶의 태도, 성실한 발걸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오신 선생님께 이제는 좋은 인연과 귀인의 기운이 하나둘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저는 매일 새벽 선생님의 이름을 떠올리며 소망이 이루어지길 정성껏 기도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바라시는 일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쥐띠 선생님들의 귀 눈을 깊고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쥐띠는 본래 지혜롭고 기민하며 위기 속에서도 해답을 찾아내는 통찰력을 가진 띠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은 분주하고 작지만 강한 집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흐름이 강합니다. 명리학적으로 수의 기운을 타고난 쥐띠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단단해지며 말년으로 갈수록 복이 스스로 모이는 띠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9월은 갑신월과 을유월이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이는 쥐띠에게 지혜의 확장과 귀인의 연결로 나타나기 좋은 흐름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주변 인연의 색깔이 분명해지고 누가 진짜 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인지 구별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가까이 하면 복이 들어오는 띠는 용띠, 원숭이띠, 소띠입니다. 쥐띠와 용띠, 원숭이띠는 삼합의 인연으로 정보, 연결, 추진이라는 세 축을 단단하게 완성해주는 조합입니다. 갑신월 구간에서는 신금의 영향으로 원숭이띠의 중재력과 연결 능력이 더욱 빛나며 선생님의 빠른 판단과 만나 시너지를 이루게 됩니다. 용띠는 전체를 보는 통찰력과 기획 능력을 갖춘 인연으로 쥐띠의 세밀함을 안전하게 감싸주며 확장을 도와줍니다. 소띠는 실무와 계획, 일정과 비용을 현실적으로 정리해주는 조합으로 쥐띠와 함께할 경우 일의 추진과 마무리까지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시도는 결과로 이어지는 확률이 매우 높고 작게 시작해도 크게 맺는 복이 따라붙게 됩니다. 9월 후반 을유월에 접어들면 유금의 문서력과 정리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이때 귀인은 사람뿐 아니라 제도, 계약, 규정, 문서의 형태로도 나타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인연은 은행 창구 직원, 관공서 담당자, 병원 코디네이터, 학교 행정실 직원처럼 숫자와 절차에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과의 만남은 오전 시간대가 좋으며 처음부터 목표와 마감일을 분명히 전달하고 서류는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준비하시는 것이 흐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단정한 복장과 금속성의 깔끔한 소품은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띠는 말띠, 토끼띠, 양띠입니다. 쥐띠와 말띠는 정면 충의 구조로 감정이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으며 작고 사소한 갈등도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토끼띠와는 작은 말꼬투리가 오해로 이어져 관계에 피로가 쌓이고 양띠와는 책임의 경계가 불명확해져 서로가 원하는 바가 흐려지는 조합입니다. 이들과는 돈거래, 보증, 공동명예, 공동창업을 피하시고 협업이 불가피하다면 금액, 기간, 역할을 분명히 정리하여 문서로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예민해지는 한낮은 피하고 오전이나 해질 무렵처럼 에너지가 차분해지는 시간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쥐띠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는 띠입니다. 어린 시절엔 고요하게 관찰하며 성장하고 중년에는 실력을 다지고 말년으로 갈수록 진짜 복과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수의 기운을 품고 있는 쥐띠는 명리적으로도 연륜이 쌓일수록 더 깊은 지혜와 연결이 형성되며 사람보다 흐름을 통해 복을 끌어오는 내면의 힘이 커지는 띠입니다. 이제 길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5, 10, 15, 20, 25, 30의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1과 5는 수의 지혜와 금의 맑은 기운을 의미하며 10과 15는 실행력과 연결을 돕는 흐름을, 20과 25는 정리와 마무리의 흐름을, 30은 여유로운 결실과 완성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숫자를 고르실 때는 같은 끝자리에 몰리지 않도록 하고 앞자리와 뒷자리를 고르게 분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숫자는 복을 불러오는 부적이 아니라 흐름을 정리해주는 방향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평생을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 길 위에 이제는 복이 자연스럽게 깃들고 귀인의 손길이 가볍게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규정이나 문서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연을 지혜롭게 이어가신다면 남은 인생은 더 단단하고 따뜻한 결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2025년 9월은
을사년의 기운 속에 갑신월과 을유월이 이어지며 계절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불길은 점차 잦아들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수확의 기운이 가득 차오릅니다. 이 달에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욕심을 줄이고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서두르는 발걸음은 오히려 작은 기회를 놓치게 하고 지나친 집착은 눈앞의 복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자신을 살피고 주변과 더불어 흐름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귀인운은 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갑신월의 금기운은 날카로움과 질서를 강조하고 을유월은 정밀함과 구체적인 판단을 부각시킵니다. 이때 나타나는 귀인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막힌 길을 뚫어주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귀인을 알아보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가 오래 맴돌며 내 삶을 밝히는 사람, 내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 또한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은 감사와 신뢰입니다. 귀인에게 과한 보답이나 화려한 표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한 차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담긴 진심이 관계를 오래 이어줍니다. 귀인과는 욕심을 내지 않고 함께 흐름을 나누어야 복이 들어오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하나만으로도 인연은 더 깊고 단단하게 이어집니다. 귀인은 단순히 운을 올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길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달에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9월의 금기운은 말과 행동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성질이 있으므로 말 한마디가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급적 부드러운 언어를 쓰고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할 말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귀인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반대로 작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 예상치 못한 복이 크게 들어옵니다. 셋째, 재물에 대한 욕심을 과하게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9월은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지나친 탐욕은 오히려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달입니다. 필요한 만큼을 바르게 쓰고 나눌 줄 아는 태도가 재물을 더욱 크게 불러옵니다. 넷째,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니 작은 몸살이나 피로가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째, 마음을 밝게 유지하십시오. 마음이 어두워지면 귀인이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좋은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기운을 품고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태도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결국 2025년 9월은 나 혼자만의 힘보다 타인과의 조화와 귀인의 덕을 통해 복이 커지는 달입니다. 겸손과 감사, 그리고 신중함을 지켜내는 태도가 복을 불러오고 귀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운명을 넓혀줍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마음가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이 달은 단순한 한 달이 아니라 내 삶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9월의 흐름 속에서 귀인을 만나고 귀인과의 시간을 귀히 여겨 복을 크게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댓글에 소망을 남겨주시면 저는 매일 새벽 선생님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